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드리는 시간 궁금한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간혹 그 재판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매번 있는 것 같아요. 매번. 매 드라마 때마다. 좋겠어요. 그 직업이 맨날 나와. 네. 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장면을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억울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게 될 때는 정말 통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드라마에서 펼쳐져요. 맞아요. 이제 예. 작년에 정말 큰 많이 이슈가 나왔죠. 됐던 네. 이상한 영투도, 변호사. 영투도,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 그리고 영화 뭐 변호인이나 도가니 같은 작품 보면은 사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재판 장면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실제 재판은 영화나 드라마만큼 그렇게 스펙타클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신변이 잘 알겠죠. 근데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네. 재판 장면을 보면 손발이 오글거린다. 왜? 왜냐면 재판을 하고 증인 신문을 하고 바로 선고를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라든지. 그건 없죠. 막 증인이 추석했다면서 막 갑자기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 재판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게 큰일 나거든요. 갑자기 뭐 하고 있는데 반전 문을 딱 열고 나타나더니 증언을 해. 네, 그런 거라든지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재판정의 분위기가 다 좀 달라요? 다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럼 싶네요. 난 너무 궁금한 거. 네. 신변도 그렇게 멋있게 나가가지고 합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그거 있어요? 증인 신문할 때 있어요, 증인 그게? 신문할 때는 변호사가 신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내용이 바뀌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증인 신문 내용이 내가 부른 증인이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상대방 증인일 상대방. 경우에는 내가 뭘 질문할지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전을 이뤄낼 수는 있죠. 네. 굉장히 심리 게임이 필요합니다. 스릴 있긴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네. 반전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뒤에 배치하고, 네, 그렇게 돼서 앞에 질문과 모순된 대답을 딱 이끌어내는 거죠. 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네, 야, 짜릿하겠다.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리고 보수도 많이 주잖아요. 성공 보수는 이미 계약할 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궁금법 사연 역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과연 재판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법 사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 이봐요. 당신이 제출한 이 차용증 가짜잖아. 경찰은 어떻게 보고?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뭐라? 이걸 어떻게 알았디야? 내가 기가 막히게 맹근다고 맹글었는데 경찰이 아니고 귀신이나 귀신 이 양반. 아, 뭐야? 아니, 어떻게 차용증을 위조해서 경찰에 제출할 생각을 해? 이게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인 거 알아요? 몰라요? 그것 좀 맹글어서 냈다고 뭐?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살인 예비죄로 벌을 이미 받았던 몸이요. 그러니까 종이에 이름 쫙다 적어서 만들어내는 게 무대수로운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런대요. 이봐요. 그게 지금 자랑이에요? 범죄 정가는 양형 사유에서 고려된다고요. 아, 그리고 이봉금 씨를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했더라고요. 아니,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라고 허락을 했으면서 오히려 고소를 해요?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예요. 허위사실로 신고 쪽한 게 뭐가 대수롭다고. 참 깐깐하게 구는구만. 경찰 조사에서 다 말해도 나중에 다 거짓이요! 라고 말하면 된다던디. 아따 조사나 후딱 마치셔. 와, 정말 정신 아직도 못 차리셨네. 어디 재판정에서도 그런 변명할 수 있나 봅시다. 재판 누가 겁이나 먹을 줄 알아? 내가 이미 재판 다 받아봤어. 나도 선수야. 태랑 씨는 차용증을 위조해 경찰에 제출하고 지인에게 자신 명의 계좌를 만들라고 허락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고 고소까지 해 사문서 위조와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판결 선고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 피해자 이궁금에 대한 무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항소 기간은 재판이 이것이기만 개판이구만. 재판이 뭐 있다요. 이런 걸로 징역을 가라고. 야, 니나 가라 교도소. 피고 조용히 하세요. 나 살인 예비죄 전과도 있는 사람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판이 뭐 있다냐고. 이거 놔. 자, 피고 다시 들어오세요. 교도관, 피고 다시 데려오세요. 재판 도중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한 태랑 씨. 결국 교도관들이 태랑 씨를 구치감으로 끌고 나갔지만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법정 경위가 다시 태랑 씨를 피고인석에 앉혔는데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왜 다시 불러? 그래서 항소 뭐 어쩌겠다는 거야? 자, 그 선고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이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서 선고형을 정정합니다. 피고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시점까지
법정 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뭐야? 아까는 징역 1년이라며 이제 3년? 이 재판은 불법이요.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뭐야라고? 내가 준 법조인이요. 전과자도 법조 경력이거든. 나가 가만 안 둘겨. 가만 안 둔다고. 야,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요. 형이 네.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네. 사무소 위조죄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집행유예 받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징역형이 선고되니까 판사를 향해 소리 지르며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피운 사건. 근데 이제 주문에서 1년이라는 처음에. 그 낭독을 했는데 네. 이거를 그냥 바로 정정하는 게 가능해요? 3년으로? 네. 예. 이게 가능합니까? 우선 우리 사연에서는 사실 욕설은 사연에서는 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뺐겠지만 예. 뭐 굉장히 심한 욕설도 막 들어갔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XX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심정적으로는 이 판사님의 마음이 저는 100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많이 징역형에 대해서 온건주의라는 평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평고를 했는데 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괘씸죄인 양형에서 이걸 다 깎아줬지라는 생각 네.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살펴보자면 네. 형사소송법 네. 43조에 따르면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후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는데요. 또 324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이 상소 기관과 이 상소 법원을 알려줘야 되고요. 네, 네. 형사소송규칙 제147조 2항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네.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훈계네, 훈계. 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1조에 따르면은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막 나갔잖아. 네, 그래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무단 퇴정 자체를 제재할 수도 있고 이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태랑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형량이 갑자기 2년이나 늘어났거든요. 곱하기 3이 된 거지. 네. 이게 그러니까 1년 했다가 3년으로 한 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심 판결 자체에 선고 네. 과정에 위법이 있다라고 항소를 했습니다. 네. 이것이 태랑 씨의 주장이었어요. 네. 그럼 태랑 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네, 항소심에서 판단해 보건데 1심 선고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고 절차라는 것은 주문 낭독, 이유 설명, 상소 관련 고지, 그리고 퇴정 허가, 그리고 퇴정, 그리고 선고기일 종료 이 일련의 절차로 봐야 되는데 이 절차를 마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판결 내용은 이 당시에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네요. 완결이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당시 징역 1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에 태랑 씨가 항소 절차를 다 듣지도 않고 막 퇴정했잖아요.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 사법권 및 사법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또한 법정 모욕 등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 도중에 태랑 씨가 이번에는 재판에서 반성했어요? 난동을 피우지 않고 조신하게 고분고분했구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거예요. 네. 또 했으면 이게 네. 곱하기 3 하면 9년이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3년이 아니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세상에. 결국 이제 판사의 판단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네. 형량은 1년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1년 줄었어. 예. 예. 그래서 태랑 씨는 최종적으로 징역 2년형을 받는 것으로 종결이 된 겁니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대법원은 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선고 종료 전까지 주문을 정정할 수는 있다. 주문을 바꿀 수는 있는데 다만 네네네.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서 주문과 선고 이유를 실수로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했을 때 또는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뭐 이렇게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는 건데요. 1심 재판장이 1년이 적정하다고 봤는데 태랑 씨가 난동을 부린 거는 그 이후의 사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고 절차 중에 피고인의 행동을 양형에 이게 반영한다는 것은 이미 주문으로 낭독한 형의 3배를 늘리는 과정에서
태랑 씨가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할 수가 없었다. 방어권 행사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락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네요. 네. 그죠? 예. 자, 그렇다고 해도 법원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는 등등등 또는 재판장을 모욕하는 행위 등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건가요? 네, 우선 법정에서 처음 주문을 낭독할 때 이미 욕설을 부리면서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교도관들에게도 아마도 유형령을 행사했을 것이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엄연히 별개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법정 모욕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이거 따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눠서 형이 나온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연처럼 법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생활 중에도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거나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에게 쉽게 화를 내거나 욕설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이제 폭행까지 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심지어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급기야는 큰 사건으로 번진 일도 우리가 뉴스라든지 기사에서 접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항상 저희 설명을 드릴 때 네, 네. 이웃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절대로 대면을 하지 말아라. 아. 기본적으로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도해봐라라는 조언을 드릴 정도로 감정이 과열되면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긁어부스럼이네. 네네네. 네, 그런 경우는 오히려 피하고 이성적으로 삼자를 통해서 해결해라. 네. 아,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한마디로 변호사도 활용해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아유, 예. 막간을 활용한 홍보까지 예, 찰떡 같습니다.